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존재화 시간, 10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10번째 존재화 시간은 5절을 끝냅니다. 9번째 시간에서 예도는 존재화 시간 5절 중반부까지 나갔고요. 오늘 중반부부터 끝까지 하이데거의 시간성의 개념을 쫓아서 사유하면서 5절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시고 가능하신 분은 예도에게 사막의 철학자 예도를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도TV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도이퉁스바이제 부얼드 게짜이크트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명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보여졌다. 뭐가 보여졌는가 하면은 좀 다자인 게회얼트 알스 온티셔 펠파숭 아인 톨 온톨로기셔스 자인 이렇게 시작해. 뭐가 보여졌는가 하면 현 존재에게 존재적 구성체로서 구성틀로서 뭐가 보여졌는가 하면 전 존재론적 존재가 현 존재에게 속한다는 사실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존재에게는 존재론 이전에 그죠? 존재론 이전의 어떤 존재가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존재적 구성틀이에요.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실존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현 존재의 일상성의 삶의 존재, 그죠? 여러분들 다 살아가죠. 그런 것이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철학자로서 예도는 존재적으로 실존적으로 살아가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죠? 각각의 자기의 삶에 충실하면서 살아가죠. 이게 바로 존재적이고 전존재론적인 그러한 존재라는 거. 그게 속해 있다라는 거. 현 존재에게.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현 존재는 존재하면서 존재와 같은 그런 어떤 것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맞죠? 현 존재는 존재와 같은 그런 어떤 것을 이해하면서 이해하는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뭐예요? 존재 이해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관을 확고하게 고수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보여져야 된다. 그게 뭔가 하면은 현 존재가 대개 존재와 같은 그런 어떤 것을 불명확하게 명시적이지 않고 명백하지 않게 그렇게 이해하면서 해석하는 바로 그것, 그죠? 바로 그것은 시간이라는 것. 그게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실존하면서 반드시 시간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명백하게 막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니요. 우리는 대개 열심히 시간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들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러나 대략적으로 어쨌든 존재 이해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명시적으로 막 이해하면서 그렇게 매 순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거는 모든 존재 이해의 지평으로서 그리고 모든 각각의 존재 해석의 지평으로서 빛으로 데려와져야 되며 진정으로 참되게 개념 파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모든 존재 이해의 지평입니다. 여러분 예도가 따로 하이데거의 시간성이란 무엇인가란 제목으로 방금 전에 강의를 열었듯이 시간은 존재 이해의 지평이에요. 시간을 통하여 존재가 열려지고 그죠? 시간 때문에 존재의 의미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지평으로서 이 시간이 빛으로 데려와져야 돼. 밝은 빛으로 데려와져야 되고, 그리고 게누인 베그리펜, 참답게 개념 파악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명백하게 통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에 지금 하이데거가 원어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하면은 원어에 이탈릭체로 쓰여져 있어. 강조되어 있다는 거죠. 존재를 이해하는 현 존재의 존재로서의 시간성으로부터 존재 이해의 지평으로서의 시간을 근원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시간을 근원적으로 존재 이해를 하기 위한 지평으로서 시간을 근원적으로 엑스플리카지온 해명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러한 과제의 전체 안에서 이 과제의 전체 안에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요구가 놓여 있는데, 이렇게 획득된 시간의 개념을 통속적인 시간 이해와 구별 부각시켜야 된다라는 요구.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이렇게 획득된 그러한 시간 개념.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존재 이해를 통하여 획득한 시간 개념. 그런데 뒤에 불게르 짜이트 페르슈텐트니스, 이건 뭔가 하면 통속적 시간 개념이에요. 이거는 하이데거가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파생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존재와 시간 2부에서 다루어지겠지만은, 하이데거가 하려고 하는 이러한 자기의 존재론적 시간 개념은 시간성에서 발언하는 건데, 이게 바로 통속적 시간 이해, 지금까지 철학이 의존했던 시간 이해, 그걸 바로 통속적 시간 이해라 그래. 그래서 그런 시간 이해는 파생적이고 이러한 존재 이해로부터 나온 시간 개념에 비하면 근원적이지 않다라는 거야. 이해가 됐죠? 그 두 개를 구분하셔요. 그 두 개를 아프쭈 그랜젠 구별하여 경계를 지으라고 하는 그 요구가 놓여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러한 통속적 시간 이해는 시간 해석에서 어떤 시간 해석인가 하면, 전통적인 시간 개념 안에 침전물로 남아 있었어요. 전통적인 시간 이해 안에 침전물로 남아 있었던 그러한 명시적, 그래서 거기에서 명시적이 되었어.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이러한 통속적 시간 이해, 그건 뭔가 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이래로 베르그송을 넘어서까지 계속해서 관철되고 있는 그러한 전통적인 시간 개념 속에 이러한 시간 해석이, 그죠? 침전물로 남아 있었는데, 그런 시간 해석 속에서 명시적이 되어서 명백하게 나타났던 그러한 통속적 시간 이해와 자기 자신이 하려고 하는 존재 이해로부터 나오는 시간 개념, 이 두 개는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확실히 들어줘.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명백하게 되어야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시간 개념과 통속적 시간 이해가 두 가지 다는 같은 거예요. 전통적인 시간 개념과 통속적 시간 이해는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이데거 이전에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던 시간 개념, 시간 이해, 그게 전통적 시간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 개념, 그 두 가지는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간 개념과 통속적 시간 이해 두 개 다 같은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시간성으로부터 발원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시간성으로부터 발원하는지 그것이 명백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시간성은 뭐예요? 하이데거가 하려고 하는 존재 이해로부터 나오는 시간 개념에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베르그송을 거쳐서 나타나는 시간 개념은 뭐예요? 통속적 시간 이해와 시간 개념이죠. 이런 것들은 하이데거가 하려고 하는 시간성으로부터 발원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생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명료하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하려고 하는 시간성, 이 짜이틀리 히카이트로부터 이러한 통속적 시간 이해와 시간 개념이 파생되어 나온다라는 거예요. 발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근원적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근원으로부터 발원한다라는 거야. 샘이 발원하듯이. 그러니까 더 근원적인 게 바로 하이데거가 하려고 하는 시간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증명하는 게 바로 이 존재와 시간의 2부에서 그죠? 다루어집니다. 죽음과 더불어서, 죽음의 분석과 더불어서 시작하는데, 자, 이로써 통속적 시간 개념에 그것의 고유한 독립적 정당성이, 권리가 다시 되돌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죠? 그러니까 이러한 통속적 시간 개념은 내가 하려고 하는, 곧 하이데거가 하려고 하는 근원적인 존재 이해로부터 나오는 시간성의 개념으로부터 발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성의 개념을 제대로 분석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런 통속적 시간 이해의 독립적 권한이, 독립적 올바름, 정당성이 다시 그것에게 되돌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이 시간성을 올바르게 분석해야만이, 그죠? 오히려 지금까지 사용되었던 통속적 시간 이해와 시간 개념이 더 완벽하게 자기의 권한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르그송의 논제에 반대하여 이 권한이 주어지는데, 이 베르그송에게 있어서 과 더불어서 의도되었던 시간은 공간이라는 거예요. 베르그송의 시간 개념은 공간과 관계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공간은 하이데거가 말하는 현존재의 실존적 공간이 아니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베르그송의 시간 개념도 자기가 하려고 하는 실존론적, 존재론적 존재 이해로부터 나오는 현존재의 실존에서부터 끌어내어지는 그 존재와 더불어서 나타나는 시간 개념, 시간성으로부터 파생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베르그송의 논제에 반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표현하면, 베르그송의 시간성은 특히 들레즈가 탁월하게 표현했는데, 베르그송의 시간성이 왜 공간과 관계되어 있는가 하면, 베르그송에게 시간은 뒤이래, 뭐죠? 불어로 지속입니다. 그런데 이 지속은 언제나 이원론적으로 대립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떵뒤야, 떵뒤. 그게 뭐예요? 연장이야. 그러니까 연장이 뒤이래, 지속과 대립적으로 나타나면서 그 지속 안에는 원래는 두 가지로 나타나. 지속은 비연속적이고, 그죠? 불연속적이고, 그 다음에 또 질적인 걸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떵뒤, 연장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불연속적이고 수적인 게 바로 연장이에요. 그리고 연속적이고, 그 다음에
연속적이면서 그 다음에 단절될 수 없고 질적으로 나타나는 게 지속이야. 그런데 이러한 양적으로 나타나는, 양적으로 표현될 수 있고 공간을 통하여 표현될 수 있고 거기에서 단절이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수적인 것과 관련되는데, 이런 것들이 공간화를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순수 지속은 이런 공간화가 원래는 빈 공간을 통하여 나타나야 되는데, 이걸 바로 진공이라고 하는 개념이야. 비드야, 비드. 그러니까 르비드라고 하는 이 진공이라 그러는 거는 언제나 연장에서 나타나는 공간 개념에서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공간화에서는 다양한 사물들이 각각 개별화되어서 분리되어 있어. 그것은 진공이라는 빈 공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이러한 지속의 개념도 이런 방식으로 순수 지속만 있는 게 아니야. 순수 지속 속에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은 르비드, 진공 상태가 들어오게 돼.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 인간은 언제나 공간을 통하여 시간화한다 그래요. 이게 아주 핵심적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간을 통하여 이 공간 안에서 수로 만들잖아, 이 공간을. 그런데 이 지속 안에서 그때 뭐가 발생하는가 하면 빈 공간이 개입하게 돼. 진공이 순수 지속 속에 개입하게 되면서 그것이 다시 공간화를 통하여 지속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 순수 지속 안에 이 물질이 들어가게 되는 거야. 인식을 통하여. 이해가 되죠? 그렇게 되면서 거기에서 어떤 단절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양적으로 공간화되어서 표현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순수 지속에 이 물질이 포함됐다라고 봐. 그러한 지속이 이제 그 안에서 과거와 현재로 분리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순수 지속은 언제나 뭐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이런 빈 공간, 진공 상태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현재와 과거가 분리되지 않아.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 안에 과거가 축적되면서 언제나 새로운 현재로서 창조적 진화만이 일어나는 거야. 그게 바로 순수 지속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런 순수 지속과 이 물질이 들어가서 공간화된 시간의 개념은 언제나 인간의 인식과 더불어서 그 안에서 공간을 통하여 시간을 표현하는 이런 방식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수 지속은 뭔가 하면은 특히 순수 지속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러한 순수 지속과 그 다음에 또 이물질이 들어가서 공간을 통하여 나타나는 지속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인식과 더불어서 새로운 창조의 현재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성의 시간성,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언제나 공간을 통하여 인간은 시간을 의식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식은 항상 그 안에 인간의 인식이 순수 지속 속에 뭘 집어넣은 거야? 순수 지속 안에 이물질과 같은 그러한 빈 공간을 집어넣어서 그거를 양적으로 표현하게 됐다라는 거. 그래서 시간은 공간과 더불어서 표현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무슨 수학적 계산을 통하여 양적으로 시간을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 거야. 그러나 순수 지속으로 가게 되면은 모든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은 혼합 상태야. 잠재태야. 잠재적인 거. 불어로 비르띠엘이라 그래요. 비르띠엘은 뭐야? 언제나 잠재적인 것으로서의 순수 지속. 이 순수 지속은 이 물질을 통하여
거기에서는 언제나 현실태, 악투엘이라고 하는 현실태로 변화될 수 있는 공간화된 시간을 이야기하게 돼. 이러한 지속이 바로 현실태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런 방식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현실태와 잠재태를 지속과 연장의 어떤 대립을 통하여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베르그송의 시간론이에요. 이걸 따로 예도가 강좌를 열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여기에는 하이데거가 볼 때는 이러한 지속의 개념, 공간화를 통하여 시간화의 질서, 그래서 양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의 개념은 인식이 그 안에 들어가서 다양한 창조적 발현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현존재의 실존의 어떤 그러한 근원에서 나타나는 실존으로부터 나타나는 존재 이해와는 관계가 없는 그러한 시간 내재적인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 베르그송의 이러한 개념,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니체적인 어떤 새로운 창조의 시간성과 하이데거가 말하는 현존재의 존재 사건으로서의 새로운 창조, 이런 것하고는 어느 정도 연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데거가 전체로서의 시간, 과거, 현재, 미래를 포괄해서 본래적 실존과 비본래적 실존을 나누는 이런 방식의 어떤 통합적 시간성, 실존의 어떤 그러한 존재로부터 길어 올리는 그 시간성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베르그송의 이러한 지속 개념으로서의 공간화된 시간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요 정도까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관점에서 베르그송의 태제에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은 실존의 개념,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시간성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하이데거는 베르그송에 대하여 거부하겠죠. 그죠? 그래서 시간은 오래전부터 존재론적으로 혹은 차라리 존재적인 판단 기준으로서 기능하는데, 바로 다양한 존재자의 영역을 순진하게 구별하는 판단 기준으로서 기능해 왔다라는 거야. 자, 사람들은 시간적인 존재자를 비시간적인 존재자에 대비하여 구별 경계 짓는데, 첫 번째 시간적 존재자는 갈로로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 자연의 경과, 맞죠? 자연의 과정, 그 다음에 역사의 사건들, 이런 것들은 시간적이에요. 그런데 비시간적인 건 뭔가 하면 공간과 그 다음에 수의 관계, 금방 베르그송의 어떤 그런 거, 공간과 수의 관계가 베르그송한테로 가면 뭐야? 덩 뒤야, 연장이에요, 연장. 그런데 이러한 역사의 사건과 자연의 어떤 그러한 과정은 바로 지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뭐 다른 의미로 또 약간 변형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사람들은 무시간적인 명제의 의미를 시간적인 명제를 판단하는 그러한 과정과 구별하여 부각시키곤 했어.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맞죠? 명제는 시간이 없어. 명제는 무시간적인, 명제의 의미는 무시간적이야. A는 B다. A는 B가 아니다. 그렇잖아요. 동일률, 모순율, 이런 거. 그런데 이거를 말하면서 명제를 발언할 때에 시제가 나타나. 명제를 발언하면서 시제가 나타나면서 어떻게 돼요? 그것에는 시간이 생기게 돼. 맞죠? 그래서 판단을 내리면서 그 명제를 발언하는 거, 빠롤이 생기게 되면은 소시르적으로 말하면 뭐가 돼요? 시간의 제약을 받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역사의 제약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랑그는 파롤의 시간성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역사적인 거예요. 랑그는. 자, 또 갑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시간적인 존재자와 초시간적인 영원 사이에 갭을 벌어져 있는 그러한 넓은 틈을 발견하고 그것에 다리를 놓으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겠어? 칼 바르트도 이렇게 했지 뭐.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인간은 땅에 있는 거예요. 초시간적인 거를 영원이라고 봤어.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랬죠. 이거 신학에서 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적이라는 이것은 형용사입니다. 독일어로 짜이트리히야. 시간적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각기 그때마다 시간 속에 존재한다는 것 정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시간 속에 존재한다. 이거는 내시간적인 거예요. 시간 내재성이에요. 이거는 현 존재의 시간성으로부터 파생된 거예요. 나중에 다 밝혀집니다. 그런 정도로 시간적이라는 거는 그런 정도를 의미했고, 물론 아직 어둠에 쌓여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성립하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시간 속에 존재한다는 이 말의 의미에서의 그 시간은 존재 영역들을 구별하는 판단 기준으로서 기능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이야. 지금까지 철학에서. 그런데 이 시간이 이러한 빼어난 존재론적 기능에 어떻게 도달했으며, 또한 시간과 같은 그런 어떤 것이 어떤 권리로 그러한 판단 기준으로서 기능하게 되었는지, 운트 폴렌츠, 더 나아가 이러한 순진하게 존재론적인 시간 사용에서 그 시간의 본래적으로 가능한 존재론적 중요성이 표현되고 있는지, 이런 세 가지 질문은 지금까지 질문된 적도 없고, 그리고 또한 연구된 적도 없어. 이런 질문들은. 그래서 하이데거가 이러한 것들을 자기가 하겠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정확하게 말하면 통속적인 시간 이해의 지평에서 말하자면 시간은 저절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폰 젤프스트, 저절로 이러한 자명한 존재론적 기능 속으로 빠져들었으며 오늘날까지 그 안에서 거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저절로 이러한 자명한 존재론적인 어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능 속으로 빠져들어서 저절로. 그런데 하이데거는 이 자명한 것을 니네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명하기 때문에 저절로 빠져들었던 이 존재론적 기능을 지금까지 질문하지 않은 이유가 자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명하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아. 그죠? 그래서 당연하게 여겼던 이 자명성을 자기는 문제를 삼고 이 존재론적 기능을 파고들어서 인간 실존의 근원적 시간성을 존재 이해로서 밝혀내겠다라는 거야, 하이데거가. 이해가 됐죠? 그런 뜻입니다. 자, 이에 비하여 존재의 의미에 대한 마무리 작업되는 그 질문의 토대 위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보여져야 되는 거야.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올바르게 이해된, 그리고 올바르게 해명된 시간 현상 속에서 모든 존재론의 중심 문제틀이 그 속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어떻게 뿌리 내리고 있는지, 그것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이데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는 자명하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은 거를 하이데거가, 그죠? 그 자명한 것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그걸 파고들어서 올바르게 이해된, 올바르게 보여진 그런 시간 현상 안에서 존재론의 중심 문제틀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것을 밝혀내겠다라는 거야, 하이데거가. 재밌죠? 그래서 시간으로부터 이 존재가 개념 파악되어야 되고, 그리고 다양한 존재의 양태들과 파생태들이 그것들의 변화와 그 다음에 파생 속에서 실제로 시간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로써 시간 속에 있는 존재자로서의 존재가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그것의 시간적 특징 안에서 분명하게 보여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존재자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시간 속에서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 그게 바로 하이데거가 목표로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계속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때 그러나 더 이상 시간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없는 거야. 시간 속에 존재한다라는 거는 뭐죠? 과거의 전통적인 통속적인 시간 이해에서 이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내 시간성이에요. 내 시간성이. 그러니까 시간 속에 존재한다라는 것은 나중에 실존 분석에서 박살이 납니다. 이거는. 그 이유는 시간 속에 존재한다라는 거는 인간이 시간 안에서 살아간다. 단순히 그런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인간은 자기가 시간을 시간화하기도 하거든. 이해가 됐어? 인간은 시간 속에만 살아가는 게 아니야. 인간은 자기가 시간으로부터 벗어나서 시간을 시간화해서 의미화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본래적 실존을 살아가는. 그래서 시간을 탈자태라 그래. 하이데거는. 탈자. 자기를 벗어나 있는 거야. 시간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 속이 아니라 시간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시간은 뭐야? 나중에 나타나지만은 시간은 하이데거 한테서는 인간이 대가리 안에 있는 주체 안에 있는 시간도 아니라, 그렇다고 인간의 주체를 벗어나서 완전히 객관적으로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야. 주체와 객체 사이에 있어요. 재밌겠죠? 이런 게 중요한 거야.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비시간적이라든지 초시간적이라는 것은 그것의 존재와 연관해서 볼 때 여전히 시간적인 거예요. 비시간적이라는 거, 초시간적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시간적이라는 개념을 갖고 전제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것 역시도 다 시간적이라는 개념 안에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시 시간 속에 존재한다라는 것으로서의 시간적인 것에 대한 프리바지온, 결여의 방식 안에서만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이고, 물론 비로소 명백하게 해명되어야 될 긍정적 의미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시간 속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게 될 그러한 이제 해명해서 명료하게 밝혀져야 될 그러한 긍정적 의미에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래서 시간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전 철학적이고 철학적인 언어 사용 안에서 언어 사용을 통하여, 그러니까 철학 이전의 언어 사용이나 철학적인 언어 사용이든 어떤 그런 걸 통하여 인용된 의미 속에서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간적이라는 표현이 다음의 연구에서, 이건 하이데거를 말하는 거죠. 존재와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의 연구에서 또한 다른 의미로 주장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근원적인 존재의 의미 규정, 그리고 이 존재의 특징들과 존재 양태들을 다시 합니다. 존재와 그 존재의 특징들과 그리고 그 존재의 양태들을 시간으로부터 근원적으로 의미 규정하는 이것을 우리는 그것의 템포랄레 베슈팀트하이트, 존재 시간적 규정이라고 부르겠다. 여러분, 이걸 이기상 교수님은 존재 시적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건 다른 뜻이 아니라 존재 시간적이란 뜻이야. 예도가 하이데거하고 단편 강좌에서 시간성이란 무엇인가에서 이미 이야기했어. 존재 시간성은 하이데거가 말하는 짜이틀리히카이트, 시간성과 달라요. 시간성은 현존재가 자기의 실존으로부터, 자기의 삶에서 자기 현존재의 존재 이해로부터 나타나는 그러한 의미가 시간성이야. 그런데 존재 시간성은 뭔가 하면 템포랄리테트야. 독일어도 달라. 템포랄리테트는 뭔가 하면은 이러한 현존재의 실존으로부터 길어낸 존재 의미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존재 자체로부터, 시간성으로부터 다시 길어 올려진 존재 자체로부터의 나타나는 의미야. 그게 바로 시간성, 존재 시간성이야.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템포랄리테트를 존재 시성, 존재 시간성 이렇게 번역하신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후기 하이데거에게서 이건 자주 봅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현존재의 실존으로부터 분석되는 그 존재 의미로서의 시간성을 분석하고 난 다음에 존재 일반의 의미를 물으려고 이 토대를 잡거든요. 그런데 이 존재 일반의 의미를 물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존재 시간성이야.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 그래서 이거를 후기로 갖고 가면서 존재 자체로부터 출발해서 현존재로부터 존재를 찾아 나가는 게 아니라 존재의 선험적 특징을 미리 이야기하고 현존재가 이 존재를 해석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현존재에 의존해서 간접적으로 존재 일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후기는. 그래서 전향을 해서 존재 자체가 내어주는 의미를 밝히려고 하는 거. 그래서 존재 역사 안에서의 그 자체로서 드러나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존재 자체의 시간성을 바로 뭐라 그랬어? 그게 바로 존재 시간성이에요. 그게 바로 템포랄리테트예요. 그러니까 후기 하이데거의 주제로 나타났던 그러한 존재 자체가 의미를 주는 에스기프트라는 개념이라든지 존재 자체가 의미를 주고 존재 자체의 그 의미에 귀 기울여 듣는 그러한, 그러니까 존재를 찾아 나가는 긍정성에서 존재의 귀를 기울이는 방식으로 수동성으로 후기 하이데거가 전향하잖아. 이 전향의 주제에서 나타나는 그 시간성이 존재 시간성이에요.
그러니까 현존재의 실존의 의미로부터 발생하는 게 아닌 거야. 이해가 됐죠? 그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의미를 주는 거야. 훨씬 더. 그러니까 현존재의 역사성과 실존성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그것에 전제되어 있다라는 거야. 이해가 됐죠? 그 존재 시간성은 그래서 여기서 나오지만 아주 나중에 문제야. 우리는 시간성만 분석하면 돼요. 존재와 시간에서는.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시간성과 존재 시간성, 존재 시성은 두 개가 구별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자, 그래서 이런 것으로서 존재를 해석하는 기초 존재론적 과제는 바로 자체 안에 존재의 존재 시간성, 독일어로 읽어드립니다. Temporalität des Seins, 존재의 존재 시간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시간성을 통하여 현존재의 존재 의미를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이틀리카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기반 위에서 템포랄리테트를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라고. 이해가 됐죠, 여러분? 이것만 갖고도 엄청나게 중요한 말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 존재와 시간이 보이죠, 이제? 뭔가 뚜껑이 확 열리는 것처럼. 자, 이 존재 시간성, 템포랄리테트의 문제틀을 해명하는 것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존재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 시성을 연구하는 문제틀에서 바로 존재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응답이 주어지게 된다. 최초로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먼저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 나갑니다. 존재가 각기 그때마다 오직 시간의 관점에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존재 질문에 대한 응답은 분리된 채, 격리된 채, 맹목적인 명제 속에서 놓여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존재 질문에 대한 어떤 이러한 응답은 분리된 명제 속에 놓여 있을 수 없어. 칸트가 범주를 대가리 속에 집어넣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범주를 만들어서 주어와 수어의 관계를 말하면서 그런 인식론적 틀을 갖고는, 그죠? 그런 범주표나 명제표를 갖고는 이러한 존재 질문에 응답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만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하이데거를 확 뒤집어 버려요, 여러분. 하이데거가 칸트와 기존 철학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이제 모더니티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열려지는 순간이에요. 자, 계속 나갑니다. 그러니까 격리되고 맹목적인 격리된 명제, 인간 실존과는 관계없는 명제와 같은 그런 거에서는 밝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대답은 또한 그 대답이 명제에 적합하게 판단을 내리는 바로 그것, 발언하는 바로 그것. 아우스자게는 칸트의 우어타이를 번역한 겁니다.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발언은 판단과 같이 갑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요. 그러니까 이 대답이 명제에 적합하게 판단을 내리는 바로 그것을 뒤따라 말하는 것에서는 이 대답은 개념 파악되지 않아. 이 대답은 그런 명제를 뒤따라 판단을 내리고 말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그 대답이 공중에 붕 떠 있는 그러한 결과로서 단순한 지금까지의 취급 방식에 의하여 지금까지의 취급 방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까지의 취급 방식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러한 관점을 단순히 주목하기 위하여 공중에 붕 떠 있는 결과로서 계속해서 건네지는, 특히 건네질 때에 나타나는 그러한 명제를 뒤따라 말하는 그런 것에서도 개념 파악될 수 없는 거다. 뭐 당연한 거지 뭐. 공중에 인간 현존자의 실존과 분리되어서 공중에 붕 떠 있는 그런 명제 개념을 갖고는 하이데거의 이러한 현존재의 이러한 기초존재론의 분석론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존재 질문에 응답할 수가 없는 거야. 현존재와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야. 모든 명제 판단은 현존재의 전예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하이데거의 위대한 업적이야. 모든 인식은 내가 지금까지 있어 왔던 나의 거기에의 과거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여러분. 모든 판단은 나의 역사성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무슨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나 칸트의 범주, 그 다음에 뭐야? 후설 역시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나의 역사성, 나를 지배하는 그것과 분리된 그런 명제틀을 갖고는 이 현존재 분석론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자, 응답이 새로운 것인지 아닌지는 어떤 중요성도 갖지 않으며 단지 외면적인 것으로 머물러 있어. 차라리 응답에서 긍정적인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있는 거야. 자, 뭔가 하면 그 응답이 고대인들에 의하여 예비된 그런 가능성을 개념 파악하도록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 대답이 충분히 오래된 것이라는 것에 있는 거예요. 뭔 말이죠? 이 존재 질문에 대한 응답은 자기 이전의 고대의 전통을 무조건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가 플라톤으로부터도 끌어내고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도 끌어내잖아요. 그런데 그 과거의 것, 고전의 것, 과거의 것, 옛 것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진 않지만 해체적으로 재해석합니다. 여기서 해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해가 됐죠? 그건 다음 시간에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6절에서 나오겠죠, 여러분. 존재론의 역사를 해체하는 과제. 여기서 때리다가 해체 개념을, 데콘스트룩시옹의 개념을 갖고 가고, 아프바우의 개념을 갖고 가잖아, 여러분. 어쨌든 또 재미있는 게 또 기다리겠죠. 그래서 과거의 옛것, 응답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 존재 질문에 대한 응답은 과거를 해체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으로 나갈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니체랑도 같이 갑니다. 자, 그래서 응답은 그것의 가장 고유한 의미에 따라서 볼 때 구체적인 존재론적 연구를 위한 지침을 주는 거야. 그런데 캐내어져서 열어 밝혀진 지평 내부에서 연구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그런 지침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답은 단지 그 지침 외에는 딴 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강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연구의 응답은 바로 구체적인 존재론적 연구를 위한 뭐죠? 지침을 주는 건데, 그 지침은 또 여러 밝혀진 발굴해서 여러 밝혀진 그 지평, 시간의 지평이겠죠. 그 지평 내부에서 연구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리하여 존재 질문에 대한 응답은 연구를 위하여 실마리가 되는 지침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이제 이중적 번역이니까 실마리를 위한 지침이 된다고 한다면, 연구를 위한, 바로 그 응답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바로 그것이 놓여 있다라는 거야. 자, 사실이 놓여 있는데 뭐가 놓여 있는가 하면은 그 응답은 그 응답 자체로부터 어떤 특수한 지금까지의 존재론의 존재 방식이 그 존재론의 질문, 발견, 그리고 실패의 숙명이 현 존재에 적합한 그러한 필연성으로서, 그죠? 필연성으로서 그렇게 통찰될 때라야만이 비로소 그 응답은 충분하게 주어진 것이다, 이 말이야.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이 존재 질문에서 대답하는 이 연구의 응답은 비로소 지금까지의 존재라는 특수한 존재 방식이 그 응답으로부터 통찰돼. 그런데 그 존재론의 질문과 발견과 실패의 숙명이 함께 통찰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존재론이 실패했다라는 것이 함께 통찰되고, 자기 자신의 존재론,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이 현 존재에 대한 그 존재 질문에 응답하는 바로 그 존재론이 왜 중요한지는 지금까지의 존재론의 실패의 숙명이 함께 드러날 때 완벽하게 이 대답은 성공한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바로 현 존재에 적합한 필연적인 것으로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현 존재에 적합한 그런 존재론, 현 존재의 실존을 무시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론이 자기가 목표로 하는 것이고, 그 존재 질문에 응답하는 그 응답은 바로 이 현 존재에 적합하게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 그걸 꼭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재밌었죠? 5절 끝났습니다, 여러분. 다음 11번째 시간에 6절 나가겠습니다. 예도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추스.